그날 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누군가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지요. 이 문 열면 죽여버릴 겁니다. 뒤에선 8살 복순이가 6살 보기를 꼭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비거.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여인은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 너머에서 들려온 건 사람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석 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갈 곳 없는 과부가 두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간 곳은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며 피하던 폐가였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알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뒤엔 잠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8살 복순이와 6살 보기가 떨고 있었지요. 석 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39살 여인에게 남겨진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집은 빼앗기고 친정문은 굳게 닫혔지요. 복순이가 엄마 치마를 움켜쥐었고 보기는 배고픔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큰딸이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걱정 마라. 엄마가 집을 찾아줄게. 하지만 여인 마음속은 캄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두 딸은 지쳐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마을 끝 폐가였지요. 담장은 무너졌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며 피하던 곳이었지요. 저기, 복순이가 폐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딸들이 떨고 있는 걸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순아, 복이야. 잠깐만 기다려라. 두 딸을 마당에 앉혀두고 안을 살폈습니다. 먼지 쌓이고 거미줄 쳐진 곳이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지요. 여기서 오늘 밤만 지내자. 보기가 엄마 품에 파고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도 돼요? 여인은 작은 딸을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아이들 앞에선 무너질 수 없었던 겁니다. 복순이가 동생 손을 잡고 말했지요. 괜찮아, 복이야. 언니가 지켜줄게. 8살 목소리였지만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두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래,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기둥이 삐걱거렸고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두 딸을 품에 안고 눈을 감지 않았지요. 엄마가 여기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날 밤 단 한 번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동이 트자 모녀는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기르려던 참이었지요. 우물가엔 벌써 아낙네 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이 다가가자 수군거림이 시작됐지요. 저 사람 어젯밤 폐가에서 잤다던데. 세상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한 아낙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댁 정신이 있소? 거긴 들어가선 안 되는 집이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갈 곳이 없어도 거긴 안 됩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다른 아낙이 끼어들었지요. 맞아요. 전에 들어갔던 총각이 하룻밤도 못 버티고 도망쳤답니다. 새파래져서 나왔다던데 10년 전엔 나그네가 거기서 자다가 미쳐버렸다는 소문도 있었소. 아낙네들은 입을 모아 말렸습니다. 복순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엄마는 큰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있잖아. 한 노파가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댁, 정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다른 데로 가시오. 거긴 사람 살 곳이 아니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더 중하지 않소?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아낙네들 시선이 등을 찔렀지요. 보기가 엄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정말 귀신 나와요? 아니다.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야.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폐가로 돌아가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들어간 사람들 다 버티질 못했다던데. 애들이 불쌍하네. 저런 곳에서 어찌 살라고. 두 딸의 귀를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요.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대낮인데도 집은 으스스했습니다. 복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요? 무릎을 꿇고 두 딸을 마주 보았습니다. 복순아, 복이야. 엄마가 약속한다. 우리 꼭 이겨낼 거야. 무서워요. 복이가 울먹였습니다. 두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복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저도 복이 지킬게요. 두 딸 손을 잡고 폐가 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해가 완전히 지자 폐가는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엄마는 두 딸을 방 한쪽에 누이고 문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안 나요? 복순이가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아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요. 바람 소리다. 자거라. 하지만 그건 바람 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루를 누가 밟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보기가 벌떡 일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 비명은 폐가를 가득 채웠지요. 작은 손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6살 아이는 엄마 품으로 파고들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쉿, 괜찮아. 괜찮아. 작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복순이도 잠에서 깨어 동생 곁으로 기어왔습니다. 복이야, 언니가 여기 있어. 8살 언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안는 손만은 단단했지요.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어. 안 무서워. 복순이는 동생 등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여인은 두 딸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서로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걷는 소리였지요. 여인은 두 딸을 등 뒤로 감싸며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문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멈췄지요. 순간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문 바로 너머에 누군가 서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친 숨소리만 계속 들려왔지요. 부엌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누구든 이 문 열면 가만 안 둡니다. 목소리는 크게 냈지만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엄마 옷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떨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8살 아이 말이었지만 힘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요. 문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칼을 꽉 쥐고 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문 열면 죽여버릴 겁니다. 목소리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지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리칠 각오였지요. 뒤에선 복순이가 보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떼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지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비거.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여인은 칼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 너머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기침소리였지요. 그리고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 벽을 긁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온갖 소리들이 밤새 이어졌지요. 두 딸을 꼭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너희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게. 보기는 엄마 품에서 울다 잠들었고 복순이는 동생을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엄마만 홀로 어둠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동틀 무렵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이상한 기척에 깼습니다. 누군가 마당을 걷고 있었지요. 벌떡 일어나 문 쪽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칼을 움켜쥐고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딸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요. 그림자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소리쳤습니다. 그림자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고리를 흔들었지요. 이 문 열면 죽여버릴 거다. 목소리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엄마. 복순이가 눈을 뜨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얼른 웃으며 큰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잤니? 엄마는요? 엄마 눈이 빨개요. 엄마는 괜찮아. 보기는 아직 자니?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컸으면 엄마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순아, 넌 동생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테 큰 힘이 된다. 정말요? 그럼 내가 복이 돌봐주니까 엄마가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복순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기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해가 떠오르자 폐가는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두 딸에게 물 한 그릇씩 주고 남은 곡식으로 죽을 끓였지요. 엄마 맛있어요. 보기가 죽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 아이들만은 웃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복이 힘내야지. 복순이가 자기 죽을 동생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복이야, 더 먹어. 언니는요? 언니는 배불러. 복순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이는 웃으며 동생 입에 죽을 떠넣었습니다. 두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내가 버틸 수 있다고 말이지요.
날이 밝자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딸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요. 부엌 구석을 뒤지니 낡은 밥그릇 두 개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지만 그릇엔 무언가 담겨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장을 열자 낡은 옷가지들이 나왔지요. 남자 옷과 여자 옷, 그리고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이었지요. 여기 사람이 살았구나. 신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 신발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무언가 급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루 밑을 보니 이상한 흔적이 있었지요. 한쪽이 다른 곳보다 깨끗했습니다. 마루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텅텅 소리가 났지요. 밑에 빈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마루판을 들쳐내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들어왔지요. 엄마, 뭐해요? 아, 복순아. 엄마 좀 도와줄래? 복순이가 힘을 보태자 마루판이 조금 들렸습니다. 밑을 들여다보니 담요가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담요를 꺼냈지요. 누군가 사용하던 담요였습니다. 부엌 찬장엔 먹다 남은 좁쌀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지요. 복순아, 이 집이 무서워 보여도 우리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네, 엄마. 복순이는 엄마를 믿었습니다. 집을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걷어냈지요. 복순이와 보기도 작은 손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닦았어요. 보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보기 참 잘했네. 해가 질 무렵 집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또 그 소리들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두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두 딸을 재우고 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어둠이 깊어지자 또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리는 달랐지요. 마당이 아니라 마루 밑에서 들려왔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마루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대고 들어보니 분명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숨소리였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놀란 것 같았지요. 나오시오. 해코지할 생각 없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늙은 남자였습니다. 허름한 옷에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촛불을 들어 자기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잠깐 머물고 있는 과부요. 아이들과 함께 있어. 아이들이? 노인 눈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놀라게 했구려. 미안하오. 당신이 밤마다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병들고 늙어갈 곳이 없어 여기 숨어 살았소.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만 나왔지요. 노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굶주림에 뼈만 앙상했고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었지요. 얼마나 여기 계셨소? 석 달쯤 되었소. 그 전에도 가끔 들어와 숨곤 했지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오시오. 아이들 놀랄까봐 그러니 조심해 주시오. 노인이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약해 있었습니다. 노인을 방으로 데려갔지요. 복순이와 보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이라도 드시오.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단숨에 들이켰지요.
물을 마시며 노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참을 마시고 나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흘째 굶었소. 남은 죽을 데워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사흘을 굶었던 노인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죽이 아니라 생명을 먹고 있는 것 같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입에 넣을 때마다 노인 얼굴엔 감사가 번졌습니다. 여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노인도 자기와 똑같았던 겁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갈 곳 없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사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 당신도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 아니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세상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순이가 일어나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예요? 쉿, 복이 깰라. 이분은 우리처럼 여기 머물고 계시는 분이야. 복순이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노인도 큰딸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아가,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란다. 보기도 눈을 뜨고 노인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금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응, 그렇단다. 노인이 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소리내서 미안하구나. 이제 조용히 할게.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사세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8살 아이가 낯선 노인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함께 지내시오. 서로 도우며 살아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인 사연을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 홀로 계시게 되었소? 노인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었소. 아들 하나 있었는데. 노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장가를 들면서 나를 짐이라 여겼지요. 며느리는 날 싫어했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소. 아버지, 이제 집을 나가주십시오. 평생을 키운 자식이 날 쫓아냈소. 갈 곳이 없어 이 폐가에 숨어들었지요. 여인은 노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있다 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병까지 얻어나갈 수가 없었지요. 밤에만 나와 물을 얻어 마시고 남들이 버린 음식으로 연명했어. 이젠 혼자가 아니오. 우리가 있어. 복순이가 노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셋이서 여기 왔어요. 그랬구나. 참 기특한 아이로구나. 노인이 복순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도 다가와 노인 무릎에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노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배고프시네요. 엄마, 할아버지도 죽 드려요. 남은 좁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넷이서 둘러앉아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노인은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니 하늘이 도우시는구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덜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소. 그날부터 넷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두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엄마는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복순이와 복이는 할아버지가 생겼다며 좋아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폐가는 조금씩 살만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노인은 몸이 좀 나아지자 집 수리를 도왔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쌓고 삐걱거리던 문을 고쳤지요. 엄마는 마을에 나가 품팔이를 했고 복순이는 집을 지키며 복이와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복순아, 잘 지키고 있었니? 네, 엄마. 할아버지가 밥도 드셨어요. 복순이는 8살이지만 어른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동생 밥도 먹이고 할아버지 물도 갖다 드렸습니다. 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지요. 복순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어느 날 저녁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두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보기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호랑이 무서워요? 무섭지.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 앞에선 호랑이도 물러간단다.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용기가 뭐예요? 노인은 엄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용기는 말이다.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너희 어머니처럼 말이야.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저 아이들 때문에 버텼을 뿐이지요. 그게 바로 용기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견디는 게 진짜 용기지요. 복순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보기도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 될 거예요. 두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유일한 바람이었던 겁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구나. 그걸 잊지 마라. 밤이 깊어도 집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마루에서 잠을 잤고 모녀는 방에서 잤지요. 이제 폐가엔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에 들어간 과부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딸도 멀쩡하고 집에서 웃음소리까지 난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떻게 저 집에서 버틸 수 있지? 귀신이 아니었나 보지 뭐. 사람들은 하나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댁 참 대단하오.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안악이 일감을 주었습니다. 이거 좀 빨아주시오. 품삯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순이도 엄마를 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녀를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꿋꿋하게 사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던 겁니다. 노파 하나가 쌀 한 대를 주었습니다. 댁 형편이 어려운 거 아는데 이거 받으시오. 이럴 수 없습니다. 받으시오. 아이들이라도 잘 먹여야지. 눈물을 글썽이며 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이가 물었지요. 엄마, 이제 사람들이 우리 좋아해요? 그런가 보구나. 다행이에요. 엄마가 착해서 그래요. 복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있어 힘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노인이 보기와 놀아주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쌀 받아왔어요. 복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복순이 대단하구나. 그날 저녁은 흰 쌀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쌀밥이었습니다. 넷은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지요. 폐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피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었던 겁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폐가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동생을 돌보는 의젓한 언니가 되었고 복이는 밝게 자라났지요. 노인은 건강을 되찾아 마을 일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부지런히 일하며 두 딸을 키웠지요.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폐가에 들어왔던 그 밤을 말이지요. 너무나 무섭고 막막했던 밤이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복순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큰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생각하고 있었어. 무서웠어요? 응, 많이 무서웠지. 그런데 왜 도망 안 갔어요? 복순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있었으니까. 엄마는 너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너희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야. 복순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복이도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최고. 노인이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족이요. 이 늙은이가 끼어서 미안할 정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님이 계셔서 우리도 힘이 났어요. 넷은 마당에 둘러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했지요. 그날 밤 집을 얻은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얻었다고 말이지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좋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보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가는 이제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자리에 사랑이 자라났지요. 두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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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